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꺼내는 지금도 손이 조금 떨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조용했던 시간은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부터였습니다.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했고 아내는 옆에서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가 어디 다녀오는 길이죠? 저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짧은 말이 제 가슴을 계속 긁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다가 아내가 일어나 나가지는 않을까? 혹시 제가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숨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제 이름을 잠시 잊었다가 다시 기억해내기도 했고, 익숙한 물건을 낯설어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사람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야. 아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치매는 우리 집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일이 잦아졌고,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잠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자식들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고요. 저는 화를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다른 곳에 보내면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제가 아이들과 다투는 걸 다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요양원 가도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아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야. 아내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같이 있어줘요. 약속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이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서로 손은 놓지 말자. 저는 그 약속을 혼자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저를 오래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 예전에 우리가 갔던 곳 기억나? 아내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참 착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고마워서요. 그 말은 자주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늘 밤이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잘 지켜요. 무슨 약속?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오해와 감정 싸움이 있었던 날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은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난 날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못 잤고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어. 억지로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밥을 한 숟갈도 뜨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약도 먹어야 하고.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욱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불안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내는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지쳤죠?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지쳤다고 했어?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매일 한숨 쉬잖아요. 나 없으면 편할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분노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힘들어. 매일매일 겁나고 불안해. 당신이 언제 나를 못 알아볼지 무서워. 그 말을 들은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면서도 쉽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나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무슨 약속?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어주겠다는 약속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면 되잖아요. 당신 편해지게. 저는 그제야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 아니었어. 아내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해해요. 그 이해한다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오늘 너무 못됐어. 아내는 한참 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말라 있었지만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닐까? 제가 아내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을 닫았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애썼고 힘들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아내는 다시 밤마다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착해요. 그 말이 그때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내는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들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아내가 욕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억 못하는 척해도 괜찮아요. 당신 있으니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렴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내는 점점 말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지막 밤 아내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아내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했던 이유, 제가 떠날까봐 무서웠다는 이야기, 제가 힘들어할까봐 모르는 척했다는 이야기, 그날 싸웠던 날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 말 다 들었어요. 무섭다는 말. 그게 진짜라서 더 고마웠어요. 그래도 안 떠났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환자가 아니라 끝까지 제 마음을 읽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보다 사랑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은 채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장례 후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수첩을 발견했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싸웠던 날에도 아내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화냈다. 그래도 손은 놓지 않았다. 아직 괜찮다. 그 글을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던 아내의 반전은 병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도 손을 놓지 않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게 손을 잡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저는 아내에게서 배웠습니다.